안녕하세요. 김장철은 이미 지났지만 우리 집안 김장이 1년 만에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시댁의 어머님은 안 계시고 홀씨아버지의 남편은 외동아들이었어요. 어머님을 남편 어릴 때 사별로 먼저 보냈기 때문에 남편이 홀로 남은 자기 아빠에 대한 생각을 평소에 각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꼬박 지방에 혼자 사시는 아버님에게 내려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시간을 보내다 오더라고요. 다 큰 성인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그렇게 사이 좋은 건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아버님은 지방에 사시니까 자주 마주칠 일도 없고 남편이 효자라도 크게 상관없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아버지 성격이 정말 유별나서 말하는 것마다 12조로 말씀하시고 저도 그런 거 못 참는 성격이기 때문에 신혼 초부터 자주 부딪혔어요. 남편은 자기 아빠가 옛날 분이라 어쩔 수가 없다면서 내가 좀 맞춰주면 편할 거라고 몇 번 이야기한 적 있지만 제가 질색팔색하면서 펄펄 뛰었더니 그 뒤로는 강요하진 않아요. 저도 아버님 불편하고 만나면 자꾸 싸우니까 시댁 내려가고 싶지 않은데 남편이 제게 부탁하는 일이나 제가 생각해봤을 때 며느리로서 해야 하는 일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시댁에 내려가는 건 정말 가끔 명절이나 아버님 생신 같은 큰일에만 가기로 했죠. 이렇게 서로 합의하고 정착하기까지는 결혼하고 대략 5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해서 시아버지 하는 소리를 다 참아주기도 했고 그러다 인내심 한계를 느껴서 같이 말싸움하고 남편에게 너네 아빠 때문에 결혼 생활 못하겠다고 이혼한다는 소리도 해봤어요. 결국 이혼만큼은 무조건 막아야겠다 생각한 남편이 자기가 중간에서 다 조율하겠다고 나서서 저랑 아버님도 더 이상 큰 문제 만들지 않고 지냅니다. 제가 성격이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아버님에게 먼저 시비 건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아버님이 먼저 제게 못되게 말씀하시고 어떻게든 작은 것 하나라도 트집 잡아서 저를 못된 며느리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분입니다. 저희 집은 친정엄마가 김장해서 저희 먹을 김치를 보내주셨고 시아버지는 큰아버님 댁, 그러니까 아버님의 형수께서 2년 전까지는 김치를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큰어머님께서 더 이상 김장하는 거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자기들도 사 먹겠다고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친정엄마 김치는 가져다 드리고 싶지 않아서 아버님께 올해부터는 김치를 그냥 사 드시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공장에서 만든 김치를 먹을 수 있냐고 싫다면서 펄펄 뛰셨어요. 사실 그러던지 말던지 신경 안 쓰고 놔두고 싶었는데 남편이 계속 고민하는 모습이 딱해 보여서 그냥 아버님이 드실 김치를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절인 배추 주문해서 사다가 기왕 하는 거 저희 먹을 것도 좀 하고 친정엄마한테도 딸이 담궈준 김치를 먹여주고 싶어서 절인 배추 3박스를 샀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 너무 많이 했다가 망하면 큰일이니까 적당한 양으로 했습니다. 제가 20대 때부터 허리 디스크가 좀 있어서 배추 씻는 것부터 남편이 도와주고 속 버무리고 양념 넣을 때도 남편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 친정엄마 레시피로 만들긴 했는데 김치 담그는 일의 대부분은 남편이 다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남편이 자기 아버지 갖다 드릴 생각하며 효심으로 만든 김치였는데 나중에 가져다 드릴 때는 며느리가 만든 김치라고 했나봐요. 남편 입장에서는 제 점수 따게 해주려고 그런 소리를 한 건데 아버님은 반대로 오랜만에 며느리 트집 잡을 건수가 생겼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김치 제대로 먹어보지도 않고 김치가 이상하다고 먹기 싫다면서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큰어머님이 담궈주셨던 김치와는 다르게 이상하게 김치에 국물이 많다면서 이거 못 먹겠다고 자꾸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국물이 많이 생긴 이유는 절인 배추를 남편 시켜서 씻으라고 했는데 씻다 보니 너무 오래 씻어서 배추가 싱겁길래 제가 일부러 양념을 조금 짜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익을 때는 국물이 좀 많은 느낌이지만 익고 나면 간이 맞고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아버님이랑 말하기도 싫어서 남편 통해서 그렇게 전달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러 국물 있게 만들었으니 김치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익으면 꺼내 드시라고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원한 대답은 그런 설명이 아니라 제가 죄송하다고 싹싹 빌기를 원하셨죠.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김장을 처음 해봐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길 원하셨을 텐데 그 심보를 제가 알기 때문에 일부러 끝까지 죄송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버님 마음에 안 들면 다신 안 해드리면 되는 거고 저는 간만 맞췄고 남편이 거의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김치를 타박을 하다 내다 버리던 저는 아무 상관 없었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제가 따라주지 않자 아버님이 열받으셔서 진짜로 김치통 안에 있는 국물을 전부 싱크대로 따라버리셨다 하네요. 나는 국물 있는 김치는 못 먹는다 하시면서요. 결국 그 김치는 진짜로 망해서 어떻게 하지도 못할 김치가 되어버렸죠. 그 짓을 해놓고 시댁 사람들에게 제욕을 하려고 아버님께서는 시할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시할머니는 그 이야기 듣자마자
김치 익으면 맛있는데 양념 다 된 국물을 아깝게 왜 버리냐고, 김치 그대로 두면 썩는다며 젓국이라도 사서 부으라고 시아버지한테 호통을 치셨어요. 그때 같이 담궜던 저희 김치는 맛있게 잘 익어서 잘만 먹었고, 아버님은 김치 다 망하고 위에서부터 곰팡이 피기 시작해서 다 가져다 버리셨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남편은 본인 돈은 돈대로 쓰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김치 맛없다 욕만 처먹은 김장에 제대로 화가 났나 봐요. 저한테 괜히 김장하느라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니 다시는 김장을 담그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 김장은 딱 한 번 하고 그 뒤론 다신 없어져 버렸어요. 1년 후에 아버님이 또다시 김장김치 타령을 하시길래 그때는 남편이 인터넷으로 김치를 주문해서 아버님 댁으로 보내버렸고, 시아버님이 또 전화해서 공장김치를 어떻게 먹냐고 징징거리시는데 남편이 그 소리 듣고 앞으로 나한테 김치 이야기 꺼내지도 말라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시할머니 연세가 90살이 다 되어가셔서 김장해 주실 상황도 아니고, 남편의 큰집도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 우리 아버님이 뒤에서 큰어머님 욕하고 다니다가 걸려서 꼴보기 싫다고 일부러 김장 안 한다고 거짓말하고 안 보내주시는 상황이었어요. 아버님이 저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신 이유는 제가 남편보다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그게 아버님의 자존심을 건드렸나 봐요. 신혼 초부터 아버님과 대화하다가 제가 한 번씩 아는 척을 하거나 아버님의 말씀에서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드리면 그때부터 심술보가 터져서 별일 아닌 일에 트집 잡고 승질을 버럭버럭 내시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해본 김장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지만 사실 결혼하기 전에 친정에서 우리 엄마 김장할 때 옆에서 도와주면서 많이 해봤어요. 그 정도 간 맞추는 건 제가 알아서 할 수 있고, 처음에 남편이 아버님 드리게 김장해달라고 할 때는 기왕 하는 거 맛있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세상 어떤 나쁜 며느리가 일부러 맛없게 해서 골탕을 먹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겠습니까? 저야 진작부터 아버님과 사이가 안 좋았고 가능하면 뭐든지 엮이지 않으려고 했다지만 이번 일로 남편도 아버님에게 많이 실망했어요. 김장이건 뭐건 앞으로 귀찮게 직접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돈이면 다 효도할 수 있죠. 아들이 넘치는 효심에 자기 아버지 드리려고 김치 만들어서 가져다 드렸는데 맛없다고 욕먹고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러게 마음 좀 곱게 쓰시지, 며느리랑 기싸움하고 싸워봐야 자기 아들만 피곤해지는 걸 아셔야죠.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